아시아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 구상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냅니다.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콘텐츠 개발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원형 봉분 앞에 사각형 단을 설치하는 전방 후원분 양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나주에서 발굴됐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는 여전하고 보다 못해 이를 신고하려던 장애인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적반하장 실태 고발합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 F1 대회를 쉴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대회 적자는 180억 원대로 추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져도 내용물이 빈약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추진단 측이 컨텐츠 구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전당의 속을 채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채우는 일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문화전당의 공연과 전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초안이 마련됐고 지난달까지 7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16일 광주에서 세미나를 열어 지금까지의 구상안을 설명하고 지역 문화계의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콘텐츠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을 당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구상안은 얼마나 보완됐을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응으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안으로서 전문가. 추진단은 서울에서 한 차례 더 세미나를 연 뒤 올 연말까지 전당 콘텐츠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 사업비로 국비 480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진단은 한 해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던 전당 건립 공사가 끝나면 콘텐츠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다는 이제 매년 1,000억 이상씩의 짐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에 전남도청 보전 건물을 리모델링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도 이달 안에 전시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 방향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문화전당 건립은 내년 10월 말쯤 공사가 마무리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2015년 7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방 후원분이라는 고분 형태가 있는데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게 나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정도였는데 사실 여부가 주목됩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거 마한 지역이었던 영산강 유역 나주 보감리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전방 후원분이 발굴됐습니다. 전체 길이 31.5m에 너비와 높이는 각각 7.2m와 1.8m. 국내에서 발견된 전방 후원분은 모두 6세기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번에는 시기가 50년이나 앞섭니다. 이 토기는 5세기 중엽 마한시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조용토기입니다. 이 토기가 고분에서 발견되면서 발굴팀은 이 고분의 축조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환경이 가장 큰 게 백제의 영향력이 6세기 전반대에 여기에 이제 만연된 게 아니고 5세기 때부터 벌써 백제의 영향력은 영산강역에 끼치고 있었다. 이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발굴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주에서 발견된 고분은 주로 일본에서 발견되는 양식으로 과거 백제 지역이었던 영산강 일대에서 지금까지 14개가 발견됐습니다.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의미하는 전방 후원분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반세기나 앞서부터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면 결국 백제 역사가 반세기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5세기 중반으로 추정되는 행구식 석박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고요. 그 의미를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고분의 모양이 전방 후원분의 모습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적인 발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호남 고속철 부품 선정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를 변조했다 적발된 업체의 부품이 호남 고속철에 깔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호남 고속철 친목 선정과 관련한 시험 성적서 2건을 변조했다 적발된 모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호남 고속철 납품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의 친목 54만 개 가운데 19만여 개가 오송에서 광주 송종역까지인 호남 고속철 109와 209에 이미 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제재 권한을 가진 시공사와 성적서 발급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F1 대회 적자가 180억 원대로 추산된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 대회를 쉴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라남 도와 F1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F1 대회 적자는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조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도의회 의장단에 구두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준영 지사는 내년 한국대회가 4월로 배정돼 마케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 대회를 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걸 지적하던 한 장애인이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53살 오재현 씨는 지난 4일 광주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이 수영장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다 이곳에 얌체 주차를 한 32살 박모 씨에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네가 뭔데 사진을 찍어? 너 여기 관리인이야? 어?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손을 이렇게 치면서. 목격자는 박 씨가 차량을 타고 달아나면서 휠체어를 탄 오 씨를 20m가량 끌고 가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거친 욕설을 하면서 차를 출발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이 계속 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주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기 위해 나타난 사람. 몸이 불편한 곳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댔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장애인 분이신가요? 아니요. 네, 여기 지금 장애인 주차장인데 혹시 왜 여기다 내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하다 보니 장애인들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야 합니다. 저기는 바로 앞인데 여기는 한참 좀 걸어와갖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니까 좀 힘들죠. 애기가 차를 무서워해서.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에는 크게 분노하는 일부 시민들이 자기 때문에 자리를 빼앗긴 장애인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신임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법인 이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선대 구성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선대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최근 법인이사회가 이정남 총동창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인이사회의 결정은 결혼 이사가 발생할 경우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6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구실로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교육 민주화를 봉쇄하고 공안 탄압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0일 광주 충장로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여는 등 참교육을 지키기 위한 여론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일정액의 현금을 연금처럼 받아 쓰는 주택연금이 노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추세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6살인 강문철 할아버지는 40여 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나름 편안한 노후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에다 최근에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64만 원이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뭐 좀 여유롭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더라 하는. 광주 전남 가입자 수는 2010년 50명, 2011년 75명, 2012년 125명, 지난달 현재 97명 등 해마다 5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이고 주택 가격은 1억 710만 원, 월 평균 지급금은 44만 원입니다. 노후 생활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추세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한 노후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사실은 지금 좋지를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기준으로 한 채 소유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주택빈곤층, 이른바 하우스 프로를 위한 사전 가입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나주 미래산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한 나주시 의원 3명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사퇴를 가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주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창걸 의원과 문성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면화 의원 등 3명이 지난 5월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에 반발하면서 제출한 사퇴서의 수리 처리를 묻는 표결에 들어가 8명 출석에 찬성 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지방의원들이 개인 비리로 사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동료 의원들이 사퇴안을 가결시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홍화 씨가 설립한 홍복학원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인건비 수억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하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산하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행정실장 2명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들에게 지급됐던 4년치 인건비 보조금 4억여 원을 반납하도록 통보했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 빛골로에서 4.5톤 크레인 화물차가 도로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